안녕하십니까. 사랑제일교회 변호사 및 국민특검단 변호인인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한기총 증정대표회장 그리고 국민특검 전국 변호사단의 공동 긴급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한기총 증정대표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먼 거리의 줌을 늘려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 본질이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청와대는 완전히 북한에게 전복당해서 북한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했고, 국회는 북한이 시키는 법을 기계처럼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언론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건 북한의 중앙통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언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개인적 말이 아니라 저 외국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는 현 사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한 3, 4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가 청와대에서 비밀 텐트를 쳐놓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하고 투쟁을 할 때에 그 모든 출발은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지령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부터 정강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이게 공개적 지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청와대가 나서서 마치 고무풍선 날리는 박상학 대표에 대하여 김여정이가 큰소리 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국회에다 지시하고 언론에다 지시했어요. 고무풍선 날리는 금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시기 진행된 것이 저에 대해서 먼저 박상학 대표한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저에게 적용이 되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강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여러분 지금도 검색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공개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지도자와 대한민국의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문재인은 저를 북한의 명령에 따라 죽이기 위해서 경찰에다 지시를 했어요. 경찰이 이제 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시민단체한테 또 시켜서, 그래서 시민단체 몇몇 대표들이 청와대 하수기관에 되어서 진행을 해서 또 저를 죽이는 일에 뭐 고발 또 별을 다 합니다. 결국 작년에는 8.15 때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해서 정강훈 살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북한의 명령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살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 그 정강훈 살해 계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사태 같아 카메라 4대를 딱 박아놓고 내가 아침에 나가는 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밀착을 마치 과거에 국정원에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이상으로 저는 근대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부 고발자는 존재하게 돼 있고 또 저는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인들 없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더불어민주당에 없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있어요. 그들로부터 저는 공익 제보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강훈 이런 방법으로 죽인다. 코로나를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제가 가는 병원까지 다 실시간 추적하고 병원으로부터 정강훈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이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지금 저한테 제보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공개했지요. 그래서 없으신 기자들은 저한테 있다 했어요. 제가 다 공익 제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청년대학부, 전국의 청년대학부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모 시설을 들려서 천안은 1단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도 허가를 해줬어요. 청년대학부를 모아서 첫날 밤 월요일날 집회를 마쳤을 때 아니 해도 너무 할 줄 아네. 이건 정말 충청도 전체를 2단계로 높이는 것은 난 이해가 돼요. 전체를 높이는 거지. 그런데 천안 지역만 딱 찍어서 오늘 저녁 12시부로 천안 지역은 2단계로 간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첫날 엄청난 그 경비를 투입하고 마련된 청년대학부 여름철원에 저 집회를 못하고 첫날 저녁만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는 이 코로나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빌려서 다시 청년대학부 집회를 하려고 사실은 오늘 집회를 하려고 다 예약했고 그리고 호텔 숙소에도 좋다고 했고 다 진행이 됐는데 어젯밤에 늦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집회 취소하겠다고. 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어제는 내가 인천에 가서 간담회를 하려고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 뭐 넓은 장소가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간담회 잠깐 하려고 국민혁명당 간담회를 하러 갔더니 식당이 다 음식 차려놓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 뭐 한 5명 되나. 그래 식당 다 쳐놓고 밥도 다 준비해놨는데 식당에서 나가라는 거야. 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 같은 나라가 됐습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저를 괴롭히고 저는 숨도 못 쉬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저를 살해하세요. 그냥 아예. 그럼 뭘 자꾸 비열하게 그따위 짓을 합니까? 북한 지시대로 죽여서 땅에 묻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다당에 날 죽이라고요. 죽여서 그냥 산에서 땅에 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지시대로. 그리고 보고해요. 김일성 지시대로 정강훈 죽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고 이 청와대 이 개자식들아. 어디라고 국민을 데리고 장난을 치거나.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핵심 사항. 왜 지금 전국의 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목적지는 정강원입니다. 정강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8월 15일 국민대회를 통하여 4.19 다음에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을 저는 완수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4.19식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에서 정문에서 언급된 4.19식 국민혁명, 국민저항을 8월 15일 날 우리는 시행을 하여 문재인 정부를 끝내고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의 사이클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놈이 박근혜를 불법 탄핵해가지고 지가 청와대 등 깔고 앉아가지고 해서 지금 선거 날짜가 3월달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즉시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빨리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8월 15일 날 우리는 세 번째 혁명의 4.19식 헌법의 헌법 정신을 하는 겁니다. 4.19식 우리는 혁명을 완성해서 문재인을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사나이가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정강훈 한번 불러서 언론에서 나하고 맞짱 토론하든지 그리고 제가 문재인한테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처음에 2년 전에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을 할 때도 제가 마지막 문재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첩 신영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좋다 이거야. 또 서도의 간첩 윤리상의 너지에 참배 부인을 시키게 했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야. 김원봉을 무슨 메달을 주려고 한다. 다 좋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문재인에 대해서 타격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헌법 위반, 국가 부인, 특별히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따위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과하기가 자존심스러우면 내가 여기까지 내가 힌트를 줬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원고인지는 모르고 비서가 써주는 대로 내가 원고를 읽었을 뿐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원고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라도 하면 나는 강화문 운동도 그만두겠다. 나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난 교회 목회자로 들어가서 난 선교 활동을 하겠다 하고 나는 청와대 공식 제시를 했어요. 했더니 오히려 제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더 탄압하고 저를 감옥에다 3번이나 가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대적인 이슈를 뒤집어 씌워서 국가 내란 선동 혐의 더불어민주당 야 개던식들아 당신들이 나를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거 어떻게 된다? 국가 내란 선동을 했으면 문재인이가 내란 선동을 했지 정강모스가 내란 선동을 했어? 어제는 그 당시 책임자 총리였었던 정세균 총리가 모언론에 나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또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진 거 굳이 와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때 가문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나는 3번 깜빵 갔다 왔는데 지금 와서 유감으로 생각하면 뭐 하겠다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운동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제가 이 운동을 왜 반드시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면 제가 하는 이 국민혁명당 플러스 애국운동이 이것이 정지되거나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존재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개헌한다고 하죠. 보안법 철폐한다고 하죠.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를 또 꺼내가지고 저와 우리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배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제 우리 변호인단들이 논리적으로 왜 이것이 위헌이며 왜 이것이 반사회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단들이 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분 이렇게 피서도 못하고 해수욕장도 못하고 방에 갇혀가지고 고생하시는 국민들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의 사기 방역 이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뛰고 놀고 즐기고 해서 2050년도에 가면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제 세계의 두 번째 나라 기투로 가는 나라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억지로 때를 쓰는 말입니다. 가만히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제가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45년부터 49년 50년까지 1차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늘이 되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고 두 번째 6.25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장날 뻔했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볼 때 정강원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다른 대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 시대와 국민이 메로디즘에 빠지면 도리 같은 나라 보십시오. 그게 똑똑한 민족인데 한 시대에 메로디즘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히틀러한테 선동당해가지고 광란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국민특검단의 성명 발표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 문재인이 백화점, 대형마트, 콘서트, 전철은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의 국민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 형평성도 없는 엉터리 유물론적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세훈은 최소한의 과학적, 의학적, 통계적 근거도 없이 4단계 정치 방역 지침으로 예배 금지, 집회 금지를 명령하여 제멋대로식, 고무줄식, 형평성 없는 무능한 판단과 지시를 함부로 하고 헌법과 국민 저항권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콘서트는 5,000명씩 밀집하고 백화점, 대형마트는 인원 제한 없이 밀집하고 어떤 직장이든 다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단 하루 드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예배와 야외 집회를 방역수칙 준수의 최소한의 제한이 아닌 본질적인 금지를 하면서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택적 위험으로 코로나를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말살하며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기 방역 및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본교회와 국민특검단은 끝까지 불복종한다. 검사 수를 20만, 30만 늘려 확진자 수는 1,000명, 2,000명 증가하지만 치사율은 코로나의 무증상 깜깜이 감염 특징을 감안하면 감기 수준에 불과한 코로나를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여 국민에 대한 계엄령 같은
국민기본권 통제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국민 탓 그만하라. 백신 수급 실패, 사기 방역, 정치 방역으로 1년 이상 국민 탓만 하며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만만한 국민 통제만 하고 온 국민의 자유와 생계를 사주로 본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섰고 대제를 하고 하야하라. 둘째, 전 국민 백신 80%를 맞아도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5만 명 이상 쏟아지고 입원율이 다시 치솟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도 결국 코로나는 감기처럼 완전히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했고 더 이상 국민 통제가 아닌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 속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처럼 코로나를 계엄령 이상으로 적법 절차도 없이 국민기본권 억압의 선택적 위험 선동으로 정치적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은 생활 속 코로나를 선언하라.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의 사기방역, 범죄방역, 내로남불 무능한 방역에 전면 국민 불복종 운동을 끝까지 행사할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국민특검단 이명규 단장님의 성명 발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특검단 단장 이명규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저희 국민특검단에서는 문재인이 4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전면 거부와 문재인 방역 정권에 대한 즉각적 국민 저항권 발동을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기를 쓰고 4단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나발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방역의 실상이란 사실은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여 반역 정권의 더러운 목숨을 염려하려는 사기방역, 정치방역, 정권방역에 불과한 것임을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검단은 전 국민들과 함께 4단계 방역조치 전면 거부와 즉각적 국민 저항권 발동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타도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특검단과 국민혁명당의 당당한 국민 저항권 선포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뚫어버렸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반민주 정당이 우리의 저항운동, 불복종운동에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며 원내 대표라는 자를 통해서 제 입으로 4단계 방역조치가 노리고 있는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준호라는 자가 국회 기자단에 브리핑 자료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4단계 방역 전면 거부와 즉각적 국민저항권 발동 선언에 폐부가 찔린 반역 세력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특검단에서는 적들의 신음소리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한 논평을 준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가 짓거린 첫 번째 헛소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대규모 집회와 종교 모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문재인의 4단계 방역의 본질이 8.15 집회를 탄압하고 8.15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 그리고 그가 창당한 국민혁명당을 겨냥한 것임을 그대로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속임수 4단계 방역으로 8.15 집회를 틀어막아 그 더러운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보고자 하였으나 국민들이 4단계 방역 전면 거부와 즉각적 국민 저항권 행사로 맞서자 잔뜩 겁을 집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아무리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짓거리는 말에는 최소한의 논리라도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와 종교 모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말은 논리는커녕 전혀 앞뒤도
들어맞지 않는 어리석은 잠꼬대와 같은 것입니다. 대규모 집회와 종교 모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기본권의 행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같은 기본권입니다. 즉 집회와 예배를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집회와 종교 모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듯 혀를 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함량미다의 인간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원내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경악할 뿐입니다. 이런 것도 구별 못하는 폐기물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반역자 문재인이가 헌법을 용단하고 국정을 용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들의 망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으니 대규모 집회는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국민 저항권 행사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저자가 감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죽어나간 청년 실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1주택 소유자들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운 채 강제 북송된 2명의 불쌍한 탈북 청년들의 죽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 국민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8.15 집회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지름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헛소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1,400명에 육박하고 아직 하락세를 보이지 않아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눈 가리고 아우식의 정신병적 거짓말을 계속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검사자 숫자를 늘려 만들어진 조작된 숫자라는 것은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감염되고 나을 사람 낳고 신규감염이 발생해서 확진율은 1.6%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질병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방역은 철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문재인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우한 코로나 위험 4단계 방역은 조작된 위험이고 작성된 위험이고 존재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저자들의 말대로 우한 코로나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다면 문재인은 제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들을 위한 백신부터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반대로 제 목숨을 걸고 제 자신과 제 마누라 백신부터 챙겨 맞은 그런 종류의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파병 장병들에게는 백신조차 보내지 않아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을 방치한 인간, 바로 그 인간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문재인 그자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자는 오로지 우한 코로나를 악용하여 국민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정광훈 목사를 타격하고 국민혁명당을 괴멸시키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 문재인이가 감히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혓바닥이 곧 제 몸을 감아 질식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특검단은 법원과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현재 법원과 판사들은 2가지 매우 위험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단계 방역조치에 기한 집회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라는 인간이 내걸고 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판결 이유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적 판결이고 인권 침해적 판결이고 반역적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은 2가지 요건이 있어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것, 그리고 그 위험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한 코로나의 위험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까? 명백하고 현존하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요건은 기본권에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극최소한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으로 모든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말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문재인의 4단계 방역을 정당화시켜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고, 판사들이 법원에 들어앉아 문재인을 위한 정치를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판사라는 집에 있는 자들은 국민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그런 반헌법적 판사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비별적 군사소송, 손해배상을 통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판사들은 4단계 방역 조치에 포함된 예배 금지에 대해서 매우 비겁하고 졸렬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제멋대로 예배 인원수와 기준을 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예배 금지가 위협하다고 전면적인 무효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인원수를 판결로 제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예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예배 인원수를 정해주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4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예배 금지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겁이 나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적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고 권력에 영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겁한 자들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고 싶으면 사표 내고 나가서 공천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징징거리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법원에 들어앉아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갖고 인권을 농단하는 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원과 판사들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와 국민들로부터 응징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고 날이 가장 춥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의 방역 4단계는 저들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조정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역 4단계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 즉각적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십시오. 저희 국민특검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의 사기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그 자료에 따르면 어제 진단검사 중인 사람이 24만 680명. 그러나 한 달 전 이들이 델타 변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기 직전 6월 30일 검사자 수는 11만 4,110명, 무려 13만 명을 추가로 한 달 만에 검사를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단 검사자 대비 확진자의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진단 검사자 수를 늘리면 확진 비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확진자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단계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진단 검사자 수를 늘리면 일정한 확진율, 누적 확진율 1.6%의 비율에 따라서 확진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 국민을 전수조사하면
거리두기 지침이라는 4단계로 조정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대국민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처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고시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그 고시에 따라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7월 9일날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7월 12일부터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우파 정당이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바라보던 국민의힘 오세훈은 왜 그런 처분을 하는가? 오세훈의 실체가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강남 유학파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그 밥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세훈만 그렇습니까? 그가 몸담고 있는 그에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이 바로 중공에 마사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 3일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정당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문서로는 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양당사자가 오로지 합의를 통해서만 파기할 수 있는 각서, 노예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언제 중국 바이러스에 대해서 욕하는 거 맞습니까? 국민의힘 수뇌부만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소 2015년 마찬가지로 중국의 차관급 공산당 간부인 정협 차관급 인사인 대표로 있는 차학회와 마찬가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싱크탱크나 그 수뇌부나 모두 다 중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저자세를 취하며 아무 소리 못하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못하는데 국민의힘이 홍길동입니까? 중공을 중국 바이러스라고 못하고 코비드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파를 분열한다고 보수를 분열한다고 외치는 자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인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연합해서 싱크탱크로 연합해서 중국의 아부하고 굴복하는 자들 국민혁명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 10원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응답하라. 니들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라.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인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처분을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고시에서 내리는데 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자신들이 내세운 시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정신적인 자유권 중에 하나인 종교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그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권리가 정신적인 자유권이고 그 중에 최고라고 하면 바로 종교의 자유인데 종교의 자유는 신앙 고백의 자유, 신앙 실행의 자유, 신앙적인 생활을 위해서 종교적 결사의 자유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그 중에 핵심이 고백의 자유와 신앙 실행
여러분들은 나라 TV를 통해서 김학삼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한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이 신앙의 자유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문재인과 거기에 아부하는, 그리고 중공의 아부나 하며 아무 소리 못하며 같이 부와 내동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당장 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고 박탈하는 서울시 고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이 시간 촉구합니다. 촉구하지 않을 때 당신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전체주의자요 공산주의에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여러분들에게 나왔고,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여러분들의 품속으로 다시 한번 되돌릴 것입니다. 8.15를 맞이해서 문재인이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물결을 못 막을 것입니다. 8.15 이후에 이 땅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며 저 문재인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저 중국 공산당의 부와 내동하는 자들 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쓰러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로 우한을 전면 개방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방역, 사기 방역, 정치 방역, 문재인을 규탄하는 자들만 탄압하는 방역, 이것으로 1년 이상 국민 목에 쇠줄을 걸고 질질 끌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 탓만 하고 있는 이 천인 공로할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고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맞습니다. 이런 자의 어떠한 명령도 지침도 더 이상 우리는 전면 거부한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라고 했는가? 탄핵이 안 되면 혁명뿐이라고 했다. 그 말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은 국민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혁명해야 될 대상임을 선포한다. 국민혁명당 구주화 변호사 대변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특검 변호인단이자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4차 대유행이라는 것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코로나가 갑자기 유행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들조차 4차 대유행이라는 것이 왜 왔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30에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하고 그 원인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원인은 코로나가 많이 퍼졌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전국의 의사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차 대유행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자 수를 늘려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4차 대유행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달 8.15 집회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은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8월 중순이 되면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2,330명이 될 것이고 8월 말이 되면 줄어들 것이다. 본인이 무슨 선지자 예언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장 내일 모레 확진자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한 달 뒤 확진자를 2331명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저들의 4차 대유행이라는 거짓말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8월 중순엔 뭐가 있습니까? 광복절이 있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집회 얘기만 들으면 벌벌벌 오줌 싸는 저 문재인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차 대유행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그걸 빌미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모든 모임, 이인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시켜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책임을 교회, 집회, 유흥업소, 그리고 돌아다니는 2030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손해와 피해의 책임은 바로 저 문재인과 정은경이라는 악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정부는 예배와 집회를 막았고 헌법 책에서 대한민국 헌법전에서 집회와 종교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미 작년 행정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면적 집회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전역의 집회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행정법원의 결정 아직 못 보셨습니까? 국민은 이러한 위헌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 일부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부의 종교 탄압은 이미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국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의 저항으로 인해서 저 문재인이 결국 무릎을 꿇고 종교 탄압, 예배 금지라는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증명해 보였고 한국 교회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 사악한 문재인과 정은경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과 찬송가는 더러운 책이라고, 코로나에 감염된 더러운 책이라고 집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식당, 백화점, 어디서든 식사를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 소모임은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반 동호회, 독서클럽, 스터디 모임, 모든 모임이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교회 소모임이면 그것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목회자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알고도 침묵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한국 교회와 국민들은 이러한 위헌적인 방침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혁명당과 국민들이 모두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위헌은 탄핵 사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말살한 것은 분명한 위헌입니다. 저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1000만 당원 모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특검단 소속이자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문수정 변호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세월호 선장도 아닌
아버님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 입으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오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남 스타필드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미어 넘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바글바글합니다. 양재에 있는 코스트코 아주 바글바글해서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결제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다 자택근무 하고 있습니까? 은행 자택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청. 교회 집회는 말을 한다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직접 돈을 손으로 받고, 심지어 여러분, 돈은 더럽다고 만진 다음에 손을 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더러운 돈을 매일 만지고 고객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 은행 영업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왕따 방역, 이지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따, 이지매 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무능력해서입니다. 아니, 지금은 무능력을 넘어 더 위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8.15 집회, 본인이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했으면서 청와대 광화문에 가겠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저기 좋은 산 공기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그 문재인, 지금은 8.15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꽉 늘어찰까봐 무서워서 지금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마라, 우리를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끼리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저기 대선을 향한 포석입니다. 이번 총선 때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어땠습니까? 우한 코로나 핑계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특별사전 투표소도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로 아주 톡톡 힘 빨아먹은 우한 폐렴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이 여러분의 주권도 빼앗고 여러분의 건강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솔직하게 우리에게 통계를 드린 적 있습니까? 결국 확진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느냐에 따른다, 그걸 정은경이 며칠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슨 델타니, 람다니 각종 이상한 말을 주워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감만 심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최고의 치료법은 뭐 하는 거 없는 채 본인들만 실컷 백신 맞아버리고 저기 외국의 파병된 부대에는 백신도 안 제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여러분이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것들이라면 다 같이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교회 타겟팅해서 왕따 방역, 이지매 방역만 하면서 중요한 데이터는 숨기고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에게 더 이상 이런 싸구려 방역쇼 안 통한다고 우리들은 외쳐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있습니다. 진짜 방향은 문재인 체포! 체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로서 한 말씀 드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많은 종류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헌법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률이 훨씬 높고 위험한 실내 공연을 볼 자유를 5,000명, 그것도 회당 5,000명을 허용하면서 예배를 단 한 명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집단으로 정치 권력을 향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본질적인 자유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하고 있는데도 단 한 명의 시위에도 수십 명의 경찰이 와서 막는다? 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가한 것이고 그거 이러한 위법한 조치에 대해 되는 근거도 사기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권력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헌법에서 인정한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의 발동 그리고 국민 혁명을 반드시 할 것이며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드디어 실토를 했습니다. 4단계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될 듯하다.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 기승전 집회입니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이 집단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본인은 촛불 혁명으로 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혁명당하는 건 싫습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국민 손에 혁명당해서 끌려 내려왔어야 될 이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전 세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음에도 생활 코로나, 생활 질병, 감기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선언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가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8.15에 국민 손에 혁명 당하지 않기 위해 이따위 짓을 벌이는 문재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제는 문재인 말 맞다나 혁명뿐입니다. 우리 모든 문재인의 이 4단계 사기 방역 범죄 방향을 전면 거부하고 오세훈의 집회 금지 명령, 예배 금지 명령도 전면 거부하고 문재인 오세훈을 향해 국민 혁명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해주신 유튜브 언론 취재분들 감사드리고 개별적인 직무 사항은 우리 기자단에 발송하는 문자 문의 번호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